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참새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이 책은 제가 읽은 지는 좀 됐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좀 많이 읽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로 알고 있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좀 유용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많이 읽고 음, 또 어째 영업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책을 보면은 또 이제 연애에 대해서도 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좀 유용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 그 인문학적 책 읽기의 목표가 그 꼭 필요한 인문학적 지식을 드리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설득의 심리학 첫 번째 이제 파트 1부터 파트 8까지 제가 이제 순서대로 주제별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파트 1은 이제 제목이 설득의 무기.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누르면 작동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건반사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단순하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작가가 이제 비유를 한 게 뭐냐면은 그 어미 칠면조가 있어요. 그 칠면조 아시죠? 닭처럼 생긴 거. 그 칠면조가 어 칩칩이 새끼 칠면조가 칩칩이라는 소리를 내면은 아 이게 새끼구나 싶어가지고 보살펴 주거든요. 근데 그 천적인 박제 쪽제비, 예, 쪽제비를 박제로 만든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새끼 쪽제비 소리가 칩칩이라는 그 소리가 나오게끔 이거를 딱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미 칠면조가 그 겉으로는 쪽제비처럼 생긴 그 형상을 보면서도 그걸 보호해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 칠면조는 단순히 그 칩칩 소리에만 반응한다는 거죠. 외형이 어떻든 그만큼 단순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칩칩이라는 소리 같이 아주 뭐 간단한 어떤 단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는 존재다. 전체적으로 이제 작가는 그렇게 바꿔요. 어, 그런 예를 한 개 들었는데 뭐냐고 하면은 음, 사람들이 복사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복사기 앞에서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설 때, 내가 이제 앞에 있는데 누군가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사람들은 좀 제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하고, 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왜 새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어떤 이유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타당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를 딱 대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양보를 많이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좀 해야 하거든요. 예, 이런 말만 해도 납득이 된다는 거죠. 음, 그 사실상 말이 안 되잖아요.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야 되니까 복사를 좀 해도 될까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왜냐하면이라는 그 단어에 사람들이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 전후 사정 이런 거 잘 모르고. 예. 어, 저도 이제 그 맥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은 그 매니저한테 좀 늦게 갈 경우거나 안 그러면 좀 째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냥 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이유를 만들어요. 그게 거짓이든 아니든 그냥 그럴 듯한 이유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 왜냐하면 내가 오늘 뭐 어딜 가야 되기 때문이다. 이거 이제 붙이는 거랑 아, 나는 오늘 못 간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융통성을 좀 발휘하면 좋겠죠.
그리고 파트 2는 이제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 상호성의 원칙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을 말합니다. 이게 좀 단순한 것 같죠? 예, 근데 이 상호성의 원칙이 이 책에서는 엄청 크게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심리학자 데니스 레건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험군을 이제 두 개로 나눠요. 어떤 A라는 사람은 복권을 팔아요. 그래서 그냥 복권을 파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콜라를 먼저 주고 복권을 팝니다. 이 두 경우 A와 B의 케이스에 어떤 상황에서 복권이 더 많이 팔렸냐고 하면은 당연히 뭐 B가 많이 팔렸겠죠. 근데 진짜 B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권을 파는 경우 이제 콜라를 먼저 주고 복권을 팔면은 이제 더 복권을 많이 팔 수 있다. 이건데 이 실험이 이제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콜라를 먼저 받고 복권을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복권 왜 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이 복권이 진짜 필요해서 샀다. 아니면 뭐 예전부터 사실상 뭐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콜라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복권을 샀다라고는 또 말을 안 해요. 그게 이제 그만큼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작은 호의를 먼저 베푸는 것이, 예,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이겁니다. 그,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은 그 공짜 샘플 이래가지고 뭐 시식 코너 같은 데 가면 좀 작은 것들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원리인데 이거를 한 개, 두 개 먹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제품을 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예. 아메이사라고 있거든요. 그 아메이사는 이 회사가 원래는 그렇게 큰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얘가 엄청 대기업이 됐냐면 그 버기라는 어떤 공짜 샘플을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제공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한번 사용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이제까지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한번 사용해 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사용을 하고 그 제품을 안 사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사용을 해 보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다시 회수하러 갈 때 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 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좀 많이 볼 수 있는 전략이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나올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이었다고 합니다. 예. 어,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호성의 원칙에서 거절 후 양보 전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마가 사람들한테 또 콘서트 티켓을 팔거든요. 그게 한 1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못 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꼬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대신에 이 초콜릿 몇 개만 사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절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거절 후 양보 전략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좀 응용되면은 책에 있는 내용으로는 당신이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승낙 확률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틀림없이 거절할 만한 무리한 부탁을 먼저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무리한 부탁을 먼저
하고 이제 진짜 자기가 원하는 부탁을 했을 때는 좀 들어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 실제로 그 제가 이제 사무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무실 저희 그 한 달에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세가. 이게 여기 지방이라서 창원이거든요. 창원이라서 좀 세가 싼 데가 많아요. 사람이 많이 없으면.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집세 같은 거 이제 부를 때 처음부터 뭐 내가 원하는 가격 뭐 10만 원 이렇게 딱 부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주인이 10만 원은 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12만 원, 13만 원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10만 원 하고 싶으면 처음에 이제 아줌마한테 말할 때 주인한테 말할 때 이제 5만 원 이런 식으로 원래는 내가 5만 원까지는 도저히 못 하겠지만 일단 5만 원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 5만 원 너무 좀 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1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10만 원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더 훨씬 납득이 쉽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뒷말이 많이 안 나온다.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계약을 할 때나 뭐 상대방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될 경우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먼저 한번 던져놓고 좀 안 되는 거, 예. 부동산 계약할 때는 진짜 이런 게 많겠죠. 예.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예, 높거나 낮은 이제 금액을 불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나의 예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심리학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를. 예. 그 다음에 파트 3가 일관성의 원칙인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일단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입장을 취하면 우리는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기존의 태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이거의 예를 좀 들어보면은 입장 정립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책에서는. 그 입장 정립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제 한번 발들이면은 이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던 어떤 입장을 취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 사무실에 쓸 그 테이블, 책상 같은 걸 살라고 이제 인터넷 그 쇼핑몰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 3만 원밖에 안 한다고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싸네, 이거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딱 들어가고 막 밑에 읽고 이제 색깔까지 딱 선택 다 했는데 보니까 무슨 옵션 뭐 이래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옵션인데 뭐 2만 5천 원 더 붙어서 제가 결국에는 5만 5천 원에 그 세트로 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일단은 쇼핑몰 할 때 가격 제일 낮은 거를 먼저 딱 제목으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낚시 물리듯이 이렇게 클릭을 딱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번 사이트에 와서 이 제품을 보고, 와, 이게 딱 좋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보니까 이제 옵션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제품 팔 때도 이제 가장 싼 대표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이거는 뭐, 만 원이다 이랬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뭐 2만 원이고. 이게 좀 약간 쏘은 것 같으면서도 이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사이트 들어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발들이면은 이제 못 빠져나간다. 예, 이런 겁니다. 어, 이걸 좀 응용하면은, 음, 만약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어떤 여자를 만날 때도 처음부터 이제 무리한 부탁을 하면 안 되겠죠. 뭐, 나는 밥을 먹고 싶은데, 그냥 밥 먹자 이라는 것보다 별로 안 친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뭐 우리 한번 잠깐 만날까 아니면 잠깐 들를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좀 부담이 안 되니까 그래 알았다 이라고 이제 오는데 일단 한번 오게 돼서부터는 이제 같이 이제
좀 시간을 좀 지나다 보면 야 우리 배고픈데 밥이나 먹을까? 이게 그 밥 먹다 보면 야 우리 시간 이렇게 됐는데 뭐 술 한잔 하고 갈래? 이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이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한번 상대가 발을 들여놓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술술 자기 원하는 대로 풀린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제 사무실에 독서 모임 같은 거 하거든요. 그 독서 모임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좀 뭐 골치 아픈 것들 많잖아요. 뭐, 토론 주제는 뭐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것들 다 생략하고, 일단은 되게 최대한 편하게 와라.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뒤에 이제 조금은 골치 아플 수 있는 그런 조건 같은 것도 좀 붙이고 하죠. 네. 사람 사는 게 이제 좀 다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어떤 길거리에서 A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A라는 사람 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짐을 좀 맡기고 잠깐 다른 용무를 봐야 되는데, B한테. 그래서, 그냥 짐을 놔두고 가면 아무래도 분실 염려가 되게 많잖아요. 이때 이제 B한테, 제 짐 좀 봐주세요라고 간단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실험하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짐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20명 중에 19명의 피험자가 거의 자경 단원 수준의 의협심을 발휘해 도둑을 쫓아가 멈춰 세우고 해명을 요구했으며 육탄전을 벌여 그것을 뺏어오기도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 일단 내가 한번 알았다고 대답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감 뭐 같은 걸 느껴가지고 어, 진짜 무리하게까지도 이제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사람이 대답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진다라는 거죠. 예. 어떤 호텔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람들이 한 달 전에 막 예약하고 안 오고 막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 근데 한 번은 주인이 그런 게 너무 짜증이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 미리 예약 받을 때 예약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시면 미리 전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대신에 예약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시면 미리 전화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용으로 던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이 그런 무조건 오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사실상 이런 의문형으로 질문 던지고 나서 이제 그 손님 비율이, 안 오는 손님 비율이 10%로 급감했다. 예. 이런 또 심리 실험이 있거든요. 예. 뭐, 그거랑도 좀 비슷하겠죠. 음,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미국 포로들,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 포로들이 그때 중국이나 북한 쪽에 포로로 잡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한 20명 이상이 그 중국이나 중국이나 그 북한에 남겠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세뇌가 돼서 이제 그들의 사상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는데, 어,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에 대해서 좀 그때 연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 이거는 이제 책에서 보면은 중공군은 포로들에게 전혀 심각해 보이지 않는 반미적 또는 친공산주의적 발언.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은 완벽하지 않다. 공산 국가에는 실업 문제가 없다. 예, 등을 하도록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래, 맞지. 그거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좀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 대답에 있어서 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사람이 점점 나중에는 자기가 완전히 세뇌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아메이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목표를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뭔가를 적어 두면은 마력이 발휘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내지는 올해 뭐, 목표 매출을 뭐, 100만 원치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엄청난 마술 같은 힘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다는 이유 하나만. 네. 이걸 좀 이용하면은, 뭐, 자기가 진짜 아까 말했듯이 다이어트를 할 때, 솔직히 다이어트를 그냥 하면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체중 감량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친구나 친척, 이웃 등 되도록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면은 유리하다. 모든 방법에서 실패한 사람도 이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예, 이런 전략이 나오거든요. 사실 다이어트 하기가 엄청나게 힘든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꾸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이제 살을 뺄 거다, 뺄 거다, 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그 자기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제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자기의 어떤 강한 자존심을 이용해서 이 빌어먹을 습관을 고쳐보면 어떨까. 저는 좋게 평가받고 싶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새기지 않는 깨끗한 명함지를 사다가 뒷면마다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라고,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약속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연에 관련된 건데, 이거 뭐 다이어트나 금연에 관련된 것, 이게 이렇게 자기 의지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에다가 뭐 신호등 앞에서라는 글인데, 거기에 이제 블로그에 나 무단횡단하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 제가 무단횡단 같은 것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내 태도가 좀 변하겠나 싶었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 그 말을 쓰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내가 했던 말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작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좀 무단횡단을 진짜 아니다, 거의 안 하게 됐어요. 거의 한 몇 달간. 예.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좀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그냥 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은 그게 효과가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아까 이제 만두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어요. 만두님이. 그,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고3 이제 새학기 딱 됐을 때, 이제 친구가 이제 선생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야, 너네 친구 누구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어서 애들이 딱 집중을 했는데 걔가 앞으로 딱 나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올해 이제 대학을 좀 좋은 대학교 뭐 어디 서울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서울대를 갈 정도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쟤 뭐지? 다 이렇게 갑자기 애가 나와가지고 무슨 뭐 학교 뭐 대학교 좋은 데 가겠다고 굳이 우리 애들 다 많은 앞에서 이렇게 왜 저렇게 말하지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겼는데 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친구가 그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제 그때도 이제 친구들이 좀 놀랐겠지만 이제 내가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도 완전히 이 책을 봤을 거니까 보면서도 또 한 번 더 놀랬던. 예. 그래서 아, 사람이 역시 좀 이렇게 선전포고하듯이 말을 하면은 와, 그게 진짜 아메이사가 말했듯이 마술 같은 힘이 발휘가 되는구나. 예. 그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의지로 하기 힘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말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을 하시면 그게 진짜 마술처럼 작용해서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인지 부조화가 나오거든요. 예. 인지 부조화 여러분 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페스팅거라는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1919년생이고 이 심리학자가 어느 날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를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1950년 초 이제 미국의 어느 마을에 좀 시골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마을에 그 지역 신문에서 이제 어떤 기사를 발견합니다. 베스팅거가. 그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지구의 종말이 올 거다. 지구의 종말이 오면은 이제 홍수가 나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자기를 믿으면은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이제 뭐 교주 같은 거죠. 예. 사이비 교주 같은 건데 내를 믿으면은 이제 비행 접시가 올 거고 그 비행 접시를 타고 이제 우리들은 살아서 탈출할 수 있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로 광고를 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한마디로 이거죠. 사람들이 현혹시켜서 이제 자기 돈을 좀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인 것 같은데 페스팅거가 이걸 보면서도 야 근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이런 거 현혹돼서 가는 사람 있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 진짜로 이런 단체가 있으면 자기는 심리학자니까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베스팅거가 아 여기 한번 잠입을 해보자 가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좀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잠입을 하게 됩니다. 예. 거기서 이제 막상 보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에 대해서 돈을 좀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예,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그리고 이제 종말이 다가오자 이제 사람들이 자기 직업이나 이런 것도 완전 다 그만두고 완전 올인하듯이 그 종교에 좀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딱 그 날짜가 됐어요. 그 날짜가 됐는데 오씨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베스팅가 이렇게 생겼죠. 아 이제 이 종교 끝났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와 이게 교주가 말한 게 사실이 아님을 알고 와 완전 나는 사기당했다. 돈 다 물려내라. 뭐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항의도 안 하고 그 교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는 원래는 이제 종말이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어 그래서 이런 신앙심으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종말이 안 왔구나 싶어가지고 더 막 그 종교에 심취하게 되고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충성을 다하게 되고 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예. 그래서 페스틴가 완전 깜짝 놀라게 되죠. 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예. 어 실제로 이제 돈을 많이 쓴 사람이 더 이제
그 일을 계기로 더 깊은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교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사실상 뭐 돈은 돈대로 먹고 그 다음에 그 신도들의 신념은 더 커지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게 거의 뭐 말이 안 되는데 이때 뭐 베스팅과 좀 영감을 받거든요. 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시간 이런 게 좀 쓸데 쓸모없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런 걸까? 예, 이런 의문을 좀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면 그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어, 그렇게 되면 자기의 어떤 그 많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닐까. 예, 좀 많이 의문. 그래서 이제 페스팅거가 어, 그 대학에 가서 어떤 실험을 여기에 관련된 또 실험을 하거든요. 예. 이 실험으로 사실상 베스팅은 되게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게 뭐 어떤 실험이냐면 실험권을 또 A랑 B랑 또 나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중요한 심리 실험을 한다라고 일단 말을 합니다. 말을 한 다음에 A랑 B랑 나누고 A 집단에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대신 1달러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B라는 집단에서는 여기 참여하면은 이제 20달러를 주겠다. 또 이렇게 1달러랑 20달러 이렇게 차이를 둡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하는데 그 심리 실험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고 되게 단순한 수학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나열하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와 진짜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어봤어요. A 집단과 B 집단을 물어보니까 B 집단은 이제 20달러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와 심리 실험이 거 재밌었냐 물어보니까 너무 따분하고 재미가 없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20달러 받아가고 그 다음에 그 A 집단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니까 1달러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나름대로 좀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은 이게 좀 믿어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왜 1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실험이 재미있었다고 말을 하고 2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실험이 재미가 없었다라고 말을 할까? 예, 그래서 베스팅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게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못 하는구나. 어, 사실상 그 A 집단에 있던 사람들은 1달러를 받고 그 무료한 심리 실험을 했는데 그 2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일단은 그 심리 실험을 통해서 자기가 20달러를 받으니까 그 시간이 좀 따분하더라도 또 견딜 수는 있었죠. 예, 견딜 수는 있었겠죠. 근데 A 그룹에서는 자기는 돈도 작게 받는데 그 실험 시간이 너무 재미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를 자기 자신이 못 견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합리화가 생기는 거죠. 아,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단순한 수학 문제처럼 보여도 이거 막상 해보니까 또 재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든 의미가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 예 사람의 그런 무의식적인 노력 때문에 그 A 집단 사람들의 1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좀 재미가 있었다 예 그렇게 한다고 패스팅을 생각하고 이 실험 과정과 그 있었던 그 사이비 교주를 소재로 해서 자기가 이제 인지적 불협화 이론이라는 그 논문을 발표를 하거든요. 1957년에. 예. 이게 이제 인지부조화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인지부조화는 사실상 합리화라고 보면 되겠죠. 예. 이런 예들은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냐면 어, 그 해병대 같은 집단 아십니까?
그 해병대 가면은 그 사람들은 그 해병대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일반 다른 군대보다.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해병대가 이제 1달러 받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심리 상태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자기는 이제 그 되게 따분하고 되게 무료하고 재밌고 힘든 수가 있잖아요. 사실상 그 군대 생활이. 근데 어 그걸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은 자기가 완전 그 다른 군대에 비해서 20달러에 비해서 자기가 완전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음. 그러니까 야 우리는 좀 훈련은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그만큼 우리 뿌듯하고 이제 자부심 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킨다는 그런 거거든요. 예. 어, 또 이제 보면은 학, 미국 어디 학교에 가면은 그 신고식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뭐 혹독하게 신고식을 한다고 하는데 어, 이런 뭐 책에 보서 보면 이런 신고식의 일부로 전기 충격을 더 강하게 받은 여학생일수록 나중에 자신이 선택한 클럽과 그 활동이 더 재미있고 지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확신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예. 어, 그래서 1달러를 더 작은 보상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만족해하고 그 신고식 할 때도 좀 더 가혹하게 혹독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그 집단에 대한 충성도나 만족도가 더 올라간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예,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어, 다시 그 미군 포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미군 포로 그네들이 그때 100일장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 100일장을 했는데 그 100일장에서 자기가 이제 좀 공산주의에 유리한 발언을 하면은 좀 상품 같은 거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품이 뭐였었냐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담배 몇 개 피가 과일 몇 개 이렇게 보상이 좀 작았어요. 마치 1달러를 받은 그것처럼 예, 작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내가 뭐 담배 몇 개 이거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사상을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좀 힘들잖아요. 내가 과일 몇 개 이거 받으려고 뭐 내가 신념을 좀 배반해서는 되겠나 이런 내적 갈등이 좀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예 자기의 태도를 바꿔버리면 그래 맞다 어쩌면 뭐 공산주의 사회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공산주의 사회는 사실상 뭐 실업 문제 같은 것도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하지 않나? 또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약간 바꿔버리면은 어 또 그 상황이 견딜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담배 몇 개비 때문에 한 건 아니다. 내가 1달러 때문에 이렇게 무료한 실험을 한 게 아니다. 사실상 이 실험이 좀 재밌었기 때문에 내가 한 거다. 예, 이런 식으로 합리화가 돼버린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남녀 관계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어, 데이트할 때 좀 돈을 많이 쓰는 남자들이 좀 많잖아요. 돈을 많이 쓰는 남자들은 이거, 여기서 말할 때 이제 20달러를 주는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자들이 그 남자랑 보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좀 오히려 재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반면에 이제 여자들한테 좀 쓰는 돈이 작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여자들이 나한테 좀 투자를 하게 여자들이 오히려 뭐 돈을 좀 쓰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그 데이트 시간이 더 재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그 책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 그 군주는 그 신민 그 백성들이죠. 그 신민이 자기를 이제 도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이제 상대가 나를 안 도와줘도 되는데 내가 그 말은 또 자본이 있는데 이제 상대가 나를 도움으로써 그 상대가 나한테 또 종속되고 나한테 더 충성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이것도 어찌 보면 좀
되게 신선한데, 일단 사람들한테 뭔가 좀 결핍을 주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예, 결핍을 주면은, 1달러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 1달러에서는 아무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일단은 고생을 하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에서는 뭐 굳이 시간 내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내한테는 고작 뭐 커피 한 잔밖에 안 사준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커피 한 잔 때문에 이 남자를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 자신도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그걸 인정하기가 싫잖아요. 근데 아니다 사실은 뭐 이 남자가 좀 괜찮기 때문에 내가 좀 밥도 사주면서까지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게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합리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지 부조화는 이제 보상을 1달러 하느냐 20달러 하느냐 여기에 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일단 제가 인지 부조화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어,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파트 4 사회적 증거의 원칙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트 4 사회적 증거의 원칙 가겠습니다. 어, 사회적 증거의 원칙,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뭐 어떤 걸 하면은 나도 따라한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따라한다 이건데, 어, 여기에 대한 예를 보면은, 예, 책에서 나이트클럽 주인들은 입장 공간이 충분한데도 손님들을 문 밖에 길게 세워놓고는 가장 인기 좋은 나이트클럽이라는 사회적 증거를 조작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새도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줄을 이제 길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볼 때 와 저기 되게 인기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국수집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국수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그 되게 길게 돼 있거든요. 그 공간이 좁고 길게 만들어서 이게 사람들이 앉아도 그냥 밖에서 볼 때는 그 각도가 사람들이 조금만 앉아도 되게 많아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각도로 이제 만드는 그 구조를 그래가지고 저기는 이제 항상 가면은 사람들이 뭐 많이 이렇게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기 도대체 뭐 하는 데지 싶어갖고 사람들이 나도 저 국수집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전략을 또 쓰더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책에서는 이제 바텐더들은 영업 시작 전에 마치 손님들이 남겨둔 팁인 양 팁 담는 병에 1달러짜리 지폐 몇 장을 넣어둔다. 예. 주도자는 5% 뿐이고 나머지 95%들은 따라쟁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 바텐더 팁 담는 병에다가 아예 그냥 비워 있는 것보다 몇 장이 꽂혀져 있으면 저기 사람들이 저기에 뭐 팁을 저런 식으로 주는 것다 싶어가지고 더 팁을 많이 준다는 거죠. 어, 그 제가 독서 모임을 할 때 그 모임 독서 이제 모임 글을 올리거든요. 글을 이제 나는 뭐 할 거다. 예, 최근에는 이제 법륜스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했는데 그 인생 수업 처음에 이제 그거 할 거다라고 올렸을 때 이제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댓글로 내 참석 1, 참석 2 이런 식으로 달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냥 내가 이제 그거를 올렸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달아요. 거의 뭐 안 다는데 누군가가 이제 참석 댓글을 이제 용기 내서 이제 둘, 셋 이렇게 달면은 이제 쭉 이렇게 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뭐 10명이 넘게 왔는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때는 예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이 워낙 안 와서 내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니 참석 댓글 달아라. 니는 야 참석 안 해도 좋은데 일단 댓글 달아라.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댓글을 2번, 3번 이렇게 달면은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서 댓글 다다다닥 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그 이거 관련해서 이 책에서 어떤 예가 나오냐면 1820년도에 어떤 거기 프랑스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소통가 포르세라는 사람이
그 바람잡이라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냥 오페라 공연을 했을 때는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데 이제 바람잡이 몇 명을 이렇게 앉혀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예, 고용해서 돈 월급을 주고 앉혀놓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 보니까 오페라 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좀 있네 싶어가지고, 예,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예. 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막 박수를 치고 막 웃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도 다 따라 한답니다. 다 따라서 막 원래 그렇게까지 재미없는데 막 지나치게 얘네들이 막 웃고 바람잡이들이 웃고 이러면은 그 뒤에 사람들도 더 웃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또 공연이 재미가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시트콤 같은 거 할 때 가짜 웃음을 넣지 않습니까? 그 웃음을 넣으면 사람들이 그 웃음 소리만 듣고 또 실제로 같이 따라 웃기도 하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짜 웃음을 넣고 하는 겁니다. 웃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일부러 이렇게 시체를 매장하거나 이렇게 할 때 큰 소리로 이제 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웅구막 운반하거나 할 때도 그 사람들도 이제 원래 또 솔직히 사람들이 좀 울고 해야 된다 아닙니까? 장례식 가면은. 근데 이제 그냥 하면은 잘 안 우니까 일부러 이렇게 자기가 먼저 이렇게 울면은 좀 따라 울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관련돼서 그 1934년 미국에 그 실반 골드먼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카트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쇼핑할 때 카트 같은 게 없으니까 바구니 같은 걸로 쇼핑을 했다니까. 근데 그 실반 골드먼이 사장인 같은데 그 사람이 보고, 근데 저렇게 하면은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면 사람들이 쇼핑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이제 카트를 만든 거거든요. 거기 이제 무게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잖아요. 끌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거를 카트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게 처음 보는 물건이기도 하고 자기는 늘상 하던 대로 이제 바구니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실반 골드먼이 좀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카트를 쓰게 하지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고용해서 야, 니 카트 끌고 다녀라. 끌고 다녀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다니니까 그제서야 자기 마트에서 사람들이 같이 이제 카트를 끌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는 사람을 몇 명 고용해서 매장에서 카트를 끌고 쇼핑을 하겠다. 그러자 고객들이 곧 이들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카트가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무려 4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축적한 거부가 되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람은 따라쟁이다. 마치 이렇게 사람 따라하는 게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그, 그 뭐지? 칠면조가 칩칩 소리에 반응하듯이 이제 그렇게 따라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트 5는 이제 호감의 원칙이라고. 호감의 원칙, 이거는 그냥 호감 있는 사람들의 설득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 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유, 어떻게 하면 이제 호감을 형성하느냐,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가, 호감이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가 외모입니다. 예. 책에서 보면은, 심지어 재판 결과까지 몸매와 외모에 영향을 받는다는 불안한 연구 결과가 있다.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법 집행 과정에서도 매우 호의적으로 대접받을 확률이 높다. 어, 예전에 제가 20살 때 그 성가사회라는 그 수업을 듣는데, 그때 여자 어떤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예쁜 여자들은 무조건 취업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뭐 그냥 예쁘다라는 것만으로 자기 능력이 없는데도 취업이 될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막상 이제 사회를 나와 보니까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됐죠. 예. 그때 예전에 저 조선소에 있을 때도 그때 조선소인데 그 대기업이다 아닙니까? 근데 여직원들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진짜 한 90%가 다 예쁜 겁니다. 그래서
야, 여기는 이 집단은 그래도 좀 공무원들은 시험을 쳐서 들어오지만, 물론 이 사람들도 그 시험 쳐서 들어오겠죠. 근데 확실히 회사 쪽이 좀 엄격한 시험보다는 외모 같은 거 면접 볼 때 좀 많이 보는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진짜 예쁩니다. 근데 조선소에 있는 여자들 진짜 정말 예쁜데요. 예. 어, 어, 확실히 근데 이제 다른 사회에서도 외모가 이제 주는 영향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재판할 때도 보이세요. 재판할 때도 예쁜 여자들, 예쁜 피해자가 좀 예쁘다 이러면은 좀 판사들도 자기도 모르게 흔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 공무원 사람들도 보니까 그게 이제 일단은 들어가고 나서 외모가 좀 출중한 사람들이 진급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영향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그러니까 공익을 한 2년 정도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예쁘고 잘생기고 봐야 된다. 예.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 호감의 원칙에 좀 이런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유사성인데, 어, 여기 책에서는 영업사원이 만약 당신의 트렁크에서 캠핑 장비를 발견한다면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시에서 벗어나 여행 다니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자기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좀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 나한테 좀 영업을 했을 때 좀 더 좀 팔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뭐 같은 고향 출신이라든가 뭐 자기 뭐 성이 똑같다든가 뭐 난 이 고향 사람 뭐 누구누가 내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거절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 동호회 활동 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유사성.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칭찬인데 어, 책 내용을 보면은 누군가 우리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은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좋아하게 되고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피험자들은 긍정적인 말만 해준 사람을 제일 좋아했다. 긍정적인 말을 해준 사람이 뭐 뭔가 얻어낼 것이 있어 아부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피험자들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 긍정이나 부정의 말과는 달리 칭찬의 말만 하는 경우에는 칭찬 내용이 꼭 사실일 필요가 없다. 예. 이거 엄청난 내용이죠. 뭐냐면 칭찬을 하면은 음, 그게 사실은 칭찬인 줄 알고 아본지는 또 알아. 근데도 사람들은 기분이 엄청나게 좋다는 겁니다. 기분이 엄청나게 좋고 그 사람한테 호의적이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사실상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칭찬하는 그 내용이 꼭 사실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못생긴 사람한테 야, 니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아우씨, 니 왜 못생겼는데 왜 잘생겼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그래도 그게 좀 사실이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칭찬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칭찬은 돈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칭찬은 공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찬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남녀 관계 좀 예를 들면은 남자 여자한테 뭐 아이템이든 자기 뭐 외모든 얼굴이든 무조건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쁘다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그런 말들을 최대한 많이 하면은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예. 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접촉과 협조 이런 건데 이 책 내용을 잠시 읽어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투표소에 가보면 그저 이름을 안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상당히 많다.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후보가 선거 직전 오하이오 주에서 유서 깊은 정치가 가문인 브라운으로 성을 바꾼 후 압승을 거둔 황당한 사태도 있었다. 예. 그리고 뭐 피험자들은 광고를 봤다는 인식조차 못한 상황에서도 광고가 자주 나타날
갈수록 카메라에 대해 더 큰 호감을 보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익숙한 것에 우리가 더 많이 이끌린다는 겁니다. 그 코카콜라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우리 정말 지겹도록 계속 광고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우리 뭐 광고 안 해도 코카콜라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자꾸 광고를 할까? 이제 이런 마음도 드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노출시켜서 좀 익숙하게 예,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위에 보니까 뭐 정치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뭐 솔직히 옛날에는 정치적 역량으로 사람이 그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그 정치적인 아무런 지식이 없는 옛날엔 그저 인기 좋은 연예인들이 당선된 경우도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그냥 익숙하니까 떡 보니까 보이는 사람이니까 예, 늘 보던 사람이니까 이제 찍어준다는 건데 예. 좀 그런 게 좀 크죠. 예. 이거를 남녀 관계로 다시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 여자들하고 같은 과나 뭐 직장이나 같은 대학에서 보면은 좀 그게 커플이 성사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보면 그 사람이 좀 그렇게 매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한 겁니다. 익숙한 거에서 또 호감이 발생한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여자의 그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노출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호감이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겁니다. 이제 뭐, 호감의 법칙은 이 네 가지 케이스에 이제 호감을 느낀다라는 건데, 이거와 또 별도로 여기서는 좀 다른 스케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냐고 하면은, 어,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기 상사와 대립하면서까지 고객 편을 드는 신차 영업사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보통의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에서는 이 A라는 자동차를 팔아라라고 하거든요. 그때 뭐 A라는 자동차가 좀 비싸요. 근데 자기는 이거 안 좋다. 저 사람은 저게 더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B 자동차가 가격도 더 싸고 더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 더 믿음이 간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좀 근데 이것도 은밀한 또 전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레스토랑 같은 데 갈 때도 그 매니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좀 되게 좋은 비싼 메뉴가 있는데도 굳이 자기가 더 가격이 싼 걸 좀 추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게 좀 가격에 비해서는 이게 정말 낫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보면서 더 신뢰가 가서 이제 그 사람 호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경찰관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 경찰관들이 그 피해자 이제 조사를 할 때, 주로 이제 한 명이 안 하고 한 두 명 정도 하는데, 그중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착한 경찰관, 한 명은 나쁜 경찰관 역할을 또 맡는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착하고 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나오거든요. 음, 일단 나쁜 경찰관이 막 이렇게 쪼아하면서 좀 공포감을 준 상태에서 이제 착한 경찰관이 야, 니 많이 힘들지 이렇게 하면서 또 저 사람 원래 좀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대립해가면서 예, 자기 동료와 대립해가면서 이제 커피로 이제 자기 돈으로 커피까지 대접하고 이렇게 용의자한테 편을 들어주면은 그 용의자도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 또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가 경찰에서는 좀 많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호감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그 파블로프 실험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책 내용을 잠깐 보면은 맛있는 음식을 어떤 대상과 연결시키면 음식에 대한 좋은 감정과 긍정적인 태도를 다른 대상으로 전이하는 것도 하리라고 보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 이게 이제 옛날에 파블로프라는 행동주의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실험을 하거든요. 그
강아지 개가 있어요. 그 개가 이제 음식을 주는데 음식을 주면은 걔가 침을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을 주기 전에 항상 종을 쳤어요. 땡땡 종을 치고 음식을 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걔한테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 땡땡이라고 음식은 안 주고 종만 딱 쳤는데도 걔가 막 되게 좋아하면서 침을 막 흘리더라. 우리가 마치 학교에 있을 때 쉬는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 종 땡땡 띠리링 치면은 또 사람 또 막 기분이 되게 밝아지는 것처럼 예, 그 종소리에 대한 어떤 좋은 느낌. 그게 사실은 종소리 자체에 대한 어떤 느낌은 없어요. 근데 그 연합이 된 거거든요. 예. 연합이 돼서 종소리가 좀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음식하고 연합이 되니까 맛있는 거랑. 예. 그게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또 많은 산업 분야에서 좀 쓴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카 레이싱 그 모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차를 팔 때 이제 그 모터쇼 같은 거 할 때도 그 모델들, 늘씬한 모델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자기 차와 아름다운 여자, 섹시한 여자를 연합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물론 차 자체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항상 여자가 거기에서 그 섹시한 여자가 거기서 포즈를 딱 잡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무의식 속에서 연합이 돼서 차가 더 섹시하게 보이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술 같은 광고 할 때도 그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그 술에도 여자들의 모델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그냥 술만 비쳤을 때보다 그 거기에 이제 좀 섹시한 여자가 같이 딱 들어가면은 더 이제 술이 더 예, 좋게 보인다는 거죠. 예. 이걸 좀 연합 같은 걸 많이 쓰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하고 어디 밖에 나갈 때 아이템 같은 거 되게 산뜻하고 예쁜 거 이런 거 액세서리 같은 것도 착용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그 사람 자체가 좀 사실상 별로 안 좋아도 그런 아이템에 대한 어떤 그 연합작용이죠. 예. 그리고 그 여자들이 어떤 향수를 또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냄새 같은 거. 근데 남자들이 그런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것도 어찌 보면 연합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함으로써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더 좋아지게 만드는 예, 그런 거죠. 원래는 향수를 좋아하는데 항상 향수 냄새가 나는 곳에서 내가 있으니까 그 연합이 돼서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이런 건데 어, 저도 자기 개인한테도 좀 적용할 수 있어요. 연합이라는 거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그 독서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왜냐면 월요일 날그 도서관 문이 닫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실에 가면은, 어, 제가 짬뽕을 좀 계속 먹어요. 내가 진짜 짬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독서실 한 번 가려면은 산을 한 개 넘어야 돼. 자전거 타고. 야, 그 정도까지 아니지. 좀 20분 정도는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내 자신한테 주는 상이죠. 이제 짬뽕이. 예. 그 짬뽕이 한마디로 그게 이제 음식과 연결된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독서실 가는 거는 싫지만 독서실 가는 날에는 항상 짬뽕을 먹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내 자신한테 그 짬뽕을 선물로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독서실 가는 거 좀 덜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연합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잘 응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권위의 원칙. 예. 예, 권위의 원칙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 예.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말에 좀 설득을 잘 당한다. 이런 겁니다. 음, 책에서는 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유익한 점이 매우 많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권위자들은 사회적인 지위 덕분에 더 많은 정보와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는 이제 그 권위자들의 말을 들으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좀 자기의 어떤 행동의 책임까지도 지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진화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전문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진화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말을 되게 잘 듣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냥 의사들의 말만 잘 들으면 되니까, 그게 자기한테도 책임도 없고, 뭐, 그게 또 전문가의 견해니까, 이제, 그걸 좀 잘 따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 귀 염증이 난 환자한테 이제 항문에 투약하라는 얼토당토 않는 처방 의사가 그 간호사한테 내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그 간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누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의사의 처방에는 직접적으로 또 이의를 제기하죠. 그대로 또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일단 야, 이거 권위가 엄청나구나. 예, 그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또 그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광고 같은 걸 좀 자세히 보면 어 그 어떤 약 같은 거 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드라마에서 미국에는 좀 의학 드라마 이런 게 좀 많이 한답니까? 거기에서 뭐 되게 신뢰성 있는 의사로 나오는 사람이 그 광고에 좀 출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 의사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제품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권위자의 복장을 갖춘 사람이 내리는 지시를 얼마나 거부하기가 어려운지 보여주었다. 뭐 보안요원 제복을 입었을 때는 거의 모든 행인이 지시를 이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의 말을 무의식적으로 되게 잘 듣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아까 또 처음에 말했듯이 그 칠면조가 칩칩 소리를 낼 때 그냥 무조건 행동하듯이 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 반사다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운전자들로부터 뭐 존경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무의식적인 작용이란 거죠.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권위자인 거나 좀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쫀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마티즈 같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 좀 무시하고 뭐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막 함부로 빵빵거리지도 않고 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비싼 차 사는 이유가 다 있구나. 좀 무시 안 당하려고. 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게 뭐 권위가 있거나 비싼 차 탄다고 해서 그렇게 존중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무의식이 일단 그렇게 연관관계를 맺고 또 행동한다는 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어, 그 교활한 진실이라 해가지고 자기 약점을 밝히는 게 오히려 더 설득하는 데 낫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광고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비스 2등이기에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로레알 조금 비싸지만 제값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전에 우리 그 광고에 보면 라면 광고 있었는데 이 라면이 1등으로 제일 잘 팔리는 라면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일단 까고 근데 언젠가 계속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1등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광고하는 조금 솔직함을 무기로 광고하는 게 있거든요. 어,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솔직한 게 좀 도움이 될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솔직히 내가 니한테 좀 안 될 것 같다. 예. 나는 이제 니를 이제 좀 포기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불쌍하게 나가면은 오히려 그때서야 이제 여자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래 아니다 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동정을 이용하는 마케팅 설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파트 7인데
여기서 희귀성의 원칙입니다. 사실상 파트 7까지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손에 넣기 힘들면은 더 좋다라는 그런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그 허니버터칩 나왔을 때도 이게 사실 수량을 좀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 허니버터칩 자체가 좀 맛있다라기보다는 그게 얼마 없으니까 오히려 더 가치가 더 높아지는, 예, 그런 건데, 이게 사실상 엄청나게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그 맥날에서도, 우리 이제 3월 달까지 이게 리코타 치즈 상황이고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3월 이제 지나면 또 이거 안 팔거든요. 근데 행사 상품이나 시즌 상품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맥도날드. 근데 아무리 근데 그게 잘 팔려도 그 딱 시점이 지나면 3월이 딱 지나버리면 딱 안 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희소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 예. 희소성이 깨지면 또 이게 또 예전만큼 또 안 팔린다는 것도 전해들도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좀 희소성을 유지하는 거. 예. 그게 설득에 또 좋다.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희소성 원칙에 또 응용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이펙트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청개구리 같은 그런 마음인데, 가족들이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이 여자 입장에서 그 이제 남자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자꾸 가족들이 니 저 남자 뭔데 저 이상하다 만나지 마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점점 남자가 더 좋아졌습니다. 음, 이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원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는 게 어떤 기존의 어떤 어른들의 입장에 반대를 하면서부터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게 하나의 좀 자유라고도 볼 수 있죠. 항상 억압됐던 거에 대한 자유라고도 볼 수 있고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약간 반발 심리 같은 걸 있는데 이거를 남녀 관계에서 또 예를 들게요. 이거를 좀 활용을 하면 좀 좋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나한테 야 우리 진짜 잘 사귀고 진짜 오래오래 완전 안 깨지고 완전 잘 사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가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변에서 야 너네 보나마나 진짜 오래 못 갈 것 같다. 뭐 야 너네 뭐 대학 와가지고 뭐 몇 번 뭐 그렇게 지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바로 사귀냐? 너네 오래 못 사귄다. 딱 봐도 뻔하다. 이런 얘기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여자친구가 반발 심리가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들이 뭔데 우리 오래 못 사귄다라고 하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더 이제 야 우리 좀 진짜 잘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남자가 여자랑 사귀기 전이면 남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자한테 어 야 니는 내 어차피 안 좋아할 것 같다 뭐 그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니는 어차피 니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 미리. 예. 니는 이런 사람이니까 니는 뭐 잘생긴 거 좋아하고 뭐 돈 많은 거 좋아하니까 뭐 나랑은 절대 사귈 일은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은 여자가 또 반발 심리가 일어나서 딱 이게 더 이제 사귈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비싼 과자와 시민혁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책의 내용 좀 읽어보면은 계속 부족한 경우보다는 충분하다가 갑자기 부족해진 과자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미국 흑인들도 일정 기간 사회 경제적 발전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후퇴하기 시작하자 그런 발전이 없었을 때보다 더 크게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약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전혀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예.
그 예전에 그 소련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사회주의를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나라라서 좀 사람들한테 좀 자유가 많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고르바초프 대통령 있잖아요. 90년대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약간의 어떤 그 선택권, 자유를 좀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정권에서 자기 이제 주어진 자유를 다시 억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완전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막 여기 표현을 빌리자면은 새로 받은 빼달기를 빼앗긴 개처럼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처음부터 그냥 자유가 없는 게 더 낫지. 자유를 주다가 또 자유를 안 주면은 엄청나게 반발할 수도 있다. 과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예, 예, 과자 같은 경우에도 뭐 주다가 안 주면 또 사람들이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희소성의 가치를 더 느낀다라는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예, 그 거의 이제 설득의 심리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다뤘는데 내가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예, 아마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거의 다 다뤘던 것 같아요. 예. 어, 예. 그럼 일단은 설득의 심리학은 한 요 정도까지 하고